1인 1만원대 무한리필 고깃집입니다. 그런데 계산서에 고깃값 외에 이해가 잘 안되는 항목들이 찍혀 있습니다. 손님들은 배부르게 먹고 가죠. 그런데 주방 뒤 사무실 벽에는 고깃집 상호 대신 금융회사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싸게 고기를 파는 박리남의 시계 프랜차이즈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 수익은 점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쪽이 더 큽니다. 오늘은 왜 어떤 갈비집이 고기보다 돈으로 더 많은 장사를 하는지와 그 구조가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최근 변화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깃값 수익보다 점주 대출과 이자 수익이 커진 점입니다. 휴대폰 검색창에 치킨집 창업 같은 키워드가 자주 떠오릅니다. 월급만으로는 불안해 치킨집이나 카페나 고깃집 창업을 검색해본 직장인이 많습니다. 이미 검증된 브랜드면 덜 위험하겠다는 기대가 큽니다. 본사는 레시피와 상권 분석, 홍보를 도와주는 상호 윈윈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하고 본사의 지원이 안정감을 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평균 1억 후반에서 수억까지 필요한 창업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자기 자본이 부족한 사람은 시작선에서 멈추기 쉽고 꿈과 현실의 간극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 돈은 적어도 괜찮다, 본사에서 창업 자금 연계해 준다는 말은 달콤하게 들립니다. 실제 A씨가 4억 중 1억만 갖고도 돼지구이 집을 연 사례가 자주 예로 나옵니다. 창업에 있어서 자본 장벽이 있지만 본사 덕분에 순조로운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창업 설명 때 나온 회사 직원과 돈을 빌리러 갔을 때 나온 이름의 회사 명함이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제시된 이율은 연 15%였고 배우자 연대보증이 기본 옵션이어서 달콤한 제안에 다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첫 달부터 이상한 신호가 보입니다. 기존의 영업사원은 월 최소 5천만원, 잘되면 8천만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가게의 경우 실제로는 예상보다 적은 2천만원대에서 3천만원대 매출이 반복되었고 그러다 보니 한 달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적자가 쌓였습니다. 상황 구조도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특이했을까요? 박스당 몇만원씩 고깃값에 얹혀 나가는 물때 때문에 고기를 주문하는 순간 대출 원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이자는 뒤로 밀려 유동성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장사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역설이 생겼습니다. 매출이 부진해도 손님용 고기 때문에 계속 주문해야 했습니다. 주문할수록 상한 원금과 이자가 불어나 사실상 장사가 빚갚기가 됐습니다. 다른 점주 B씨 사례에서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초기에 약 9천만원을 투자 약정 형태로 받았으나 문제 제기 이후 이자를 탕감하고 무이자로 돌리며 별도 구조로 옮겨갔습니다. 원래 프랜차이즈 모델은 본사가 여러 점주의 소자본을 모아 같이 커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사가 점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움직이며 구조가 거꾸로 되어 핵심적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간판은 갈비집인데 확산 속도는 의외였습니다. 2017년 출시한 한 갈비집 브랜드가 불과 3년 만에 500호점이 넘을 정도로 전국에 빠르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싸고 배부르게 먹는 집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 방식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법인은 KDB에서 시설자금 180억 원을 연 3.85%로 빌렸고 운영자금 510억 원을 연 4.2%에서 4.44%로 조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묻게 됩니다. 흐름을 따라가 보면 돈의 상당 부분이 특수관계사로 흘러갔습니다. 약 792억 원이 대표 가족이 지분의 90%를 가진 자회사로 장기 대여되었습니다. 그 자회사에서 다시 12개 다른 회사로 약 822억 원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돈이 점주 쪽으로 고금리 형태로 전달됩니다. 여러 회사가 예비 창업자를 상대로 연 10% 중반대 금리로 창업 자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갈비집을 열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현행법 조항을 위반한 정황이 의심되는 지점을 남깁니다. 되감아 보면 전환 시점은 2020년 무렵입니다. 기존 투자 약정에서 손을 떼고 이자를 탕감한 뒤 별도 이름의 회사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고깃집 사업이 금융적 구조를 띠게 된 셈입니다. 가게 앞 광고 문구가 오히려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월 7천만원 미만이면 일부를 채워준다는 매출 보장 특약을 보고 C씨는 2억 가까운 돈을 빌려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하루 80만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본사는 약속한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로열티 연체를 이유로 칩과 가게에 딱지를 붙이고 보증금 2억 원을 자기들 명의로 돌리라며 압박했습니다. C씨의 가족은 카드비 수천만 원에 친척과 지인 돈까지 끌어모았습니다.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딸에 그냥 끝내버릴까라는 생각은 연간 약 92만 명의 폐업 통계와 맞닿는 개인의 파탄을 보여줍니다.
본사그룹은 같은 방식으로 샤브 전문점을 새로 런칭해 수익 구조를 복제했습니다. 100평이 넘는 매장에 10억 원 이상을 투입해도 월 2억 원 매출로는 인건비와 원가를 뺀 남는 몫이 약 7%에 불과합니다. 고금리 자금이 끼면 점주 몫은 더 얇아집니다. 2024년 기준 이 회사 매출은 2,42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215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영업외이익은 66억 원이며 그중 이자 수익이 43억 원입니다. 돌이켜보면 최근 변화 배경은 상품 판매보다 금융적 이익 쪽으로 수익 구조가 이동한 것이고 이 방향 전환이 현장의 부담을 키웠습니다. 고깃집 간판을 단 금융업 무슨 뜻일까요? 겉보기는 외식 프랜차이즈인데 실제 수익 구조는 점주에게 높은 이율을 부과하는 금융업입니다. 물때는 고기 주문마다 빠져나가는 빚이고 예대마진은 싼 돈을 비싼 돈으로 빌려주는 차익이라 보면 장사가 아니라 대출로 수익을 내는 구조라는 신호입니다. 값싼 가격과 화려한 광고가 손님을 모으면 어떤 흐름이 생길까요? 브랜드가 커지면 창업 희망자 모집이 쉬워지고 자기 돈이 부족한 사람이 더 많이 유입되며 이들에게 높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이자 수익을 키우고 부풀린 외형을 바탕으로 사모펀드 매각을 노리는 연결선이 형성됩니다. 최근 변화는 브랜드 확장과 고금리 대출 공급이 맞물리면서 생긴 흐름입니다. 창업 설명이나 투자 제안을 드릴 때 어디를 특히 봐야 할까요? 자금 출처와 금리 상환 방식은 자금의 성격과 부담을 알려주는 항목입니다. 필수 물품 가격과 정보 공개서의 매출과 원가, 데이터, 포스 자료에서 애매하게 처리된 부분은 수익성과 위험을 숨기려는 신호이며 자금 출처의 모호성은 대출 중심 수익 모델을, 높은 금리는 점주 부담 확대를, 매출과 원가 비공개는 외형 부풀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가게 간판보다 대출 계약서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 하나만 잘 되면 평생 걱정 없다던 꿈이 고기값보다 비싼 빚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사로 이어진 대부업법 위반과 유사수신 세무조사 이슈가 잇따랐습니다. 국내 징벌적 손해배상은 3배 수준인 반면 해외에서는 수백에서 수천 배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접시 갈비와 한 장의 대출 계약서를 나란히 놓으면 질문이 남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의 배만 불려주는 구조인지. 창업이나 투자를 생각할 때는 구조부터 먼저 보는 시선을 길러 두시길 바랍니다. 경제락이었습니다.